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 스카이드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5월 학력평가 나영 객관식 주요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고생 많으셨고 자,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일단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다항함수 fx고 f 0값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fx라는 식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고, 다항함수 당연히 차수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 2차 함수고 최고차 항계수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결국 이 f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3x제곱 플러스 띠리리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는 당연히 인수를 줘야 되니까 0분의 0꼴이 주어지겠죠. 자, 2를 딱 대입하시면 1,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분모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래서 2를 딱 대입하니까 분모가 얼마 돼? 0이 되죠. 수능 해부학시에도 뭐라고 했었냐면 분모가 0이 가는 인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근데 이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반드시 fx의 인수도 x-2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으면 얼마 되니까? 빵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도 0분의 0꼴, 그래서 약분이 돼서 수렴해야 되니까 fx라는 것은 3의 x-1이라는 인수를 딱 하나 갖는 거고, 나머지는 이 위의 값을 구해줄 거니까 x 플러스 k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럼 6이라는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x-, 분모와 분자에서 약분해 주니까 나머지는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3에다가 분자 잘 보세요. x만 약분됐어. 2를 대입하니까 2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약분됐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 돼?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6이니까 k값 얼마다? 4. 그래서 이 값이 4가 되는 거야. f 0값 구했으니까 0만 딱 대입해 주시면은 결국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4, 6에 24.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 15번이에요. 15문제 오시니까 함수 fx가 자, 코사인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gx는 sin 3x라는 것을 절대값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암기는 지양하시고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주기가 서로 같다. 결국 주기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얘는 절대값이니까 꺾어 올리니까 모양이 바뀌니까 이 두 개까지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까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볼 필요가 없죠. 자, 주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분의 2파이 이거랑 이거의 주기가 같다.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은 자, 절대값 없을 때 sin 3x의 주기는 3분의 얼마가 됩니까? 2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주기라면은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게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될 텐데, 그쵸? 얘가 절대값이 씌워지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니까 이만큼이 이제 한 주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파이의 반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만큼씩 반복된다. 그럼 결국은 얘가 3분의 파이니까 a 값은 얼마다? 6이다 해가지고 정답 몇 번? 2번. 그리고 주기 찾는 연습 문제고, 다음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해요. 결국 이것은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아직도 이걸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결국 얘는 그냥 x에 관한 식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x에 관한 식이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의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을 푸는 법은 기본적으로 개수 비교.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죠. 왜? 인테그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 수치 대입.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2에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항등식은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새로운 항등식이 등장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그럼 f' 1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자,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요 값이 얼마 되는 거? 적분간이 같도록. 그래서 x의 1을 딱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3의 f1 값이야. 이 값이 빵이지. 그럼 빵이니까 1 대입하면 얼마야?
2야. 따라서 자, F1 값이 얼마다? 3분의 2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이 등장한다 요거니까 자,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여기 곱의 미분이죠. 그쵸?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1 대입하면 이제 미분 보이겠지, 그치? 자, 그럼 보세요. 미분이 보이는다. F'1이 보이겠죠?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고, 이거 미분하면 뭡니까? fx입니다. 따라서 9, fx 더하기 2다. 여기다 뭐 대입하면 됩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1 값을 대입하시면 되죠. 항등식이니까.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이다.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자. 그럼 3f1이니까 2, 그다음 3f'1. 내가 구하는 답이죠. 자,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이게 3분의 2죠. 그러면 3 약분하니까 6대 8이야. 아, 그러면 3f'1은 얼마고? 6이고. 따라서 이가 얼마다? 2다. 그래서 그냥 항등식이라고 인식하셨으면은 결국 우리는 개수 비교할 건 아니니까 숫자 대입한다. 어떻게? 적분 구간이 같아지도록. 그럼 0이 되니까. 그래 놓고 미분에서 또 새로운 항등식 등장하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 또 대입합시다. 왜 프라임 x가 보여야 하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되겠죠? 다음 볼게요. 17번입니다. 17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짜리 선분 AB를 지름이래. 아, 그럼 여기 중심이 있네. 그쵸? 자, 지름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때 반원의 호 AB 위에 뭐가 있다? C라는 점이 있다. 그럼 원 위에 점이네. 지름 있네. 자,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은 이게 뭐야? 부채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이렇게 이어서 도형을 완성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 위의 점이야. 그러면 이 각은 당연히 원주각 90도다. 해서 직각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은 호 CB의 길이가, 자 보세요. 호 CB야. 그럼 호 CB는 여기지. 이만큼의 길이가 2파이래.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12 길이가 2파이니까 호에 대한 정보를 줬네. 자, 호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정보로 바꿔야 돼? 각에 대한 정보로 바꾸셔야 돼. 그치?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로 바꾸시면 되고, 자, 호가 2파이라고 됐어. 왜 각에 대한 바꿉니까?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건 제가 호의 길이로서 각을 측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호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각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거니까, 아, 문제에서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보는 거는 결국은 이만큼에 대한 중심각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각에 대한 거. 그리고 R 세타가 되겠죠. 자, 6이야. 6.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각에 대한 정보로 바꾸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니까? 2파이니까 세타는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건 얘가 60도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여기 몇 도가 되고? 120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지? 라고 보니까 결국은 선분 AB, AC, C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심에 포인트를 맞췄더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부채꼴로서 만들어졌네요. 아, 선생님이 문제를 구하는 걸 보지도 않고 지름이니까 지가 그어야지?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구하는 것부터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쏘리.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요만큼의 6이고 그거에 끼인 각 알고 있으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자 사인의 몇 도? 120도 더하기 자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그럼 2분의 1에 R 제곱에 36 세타 60도는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공식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쵸? 그럼 사인 120도는 뭐랑 똑같습니까? 사인 60도랑 똑같죠. 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네. 자,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얘가 18이죠. 그러면 9 루트 3 더하기
66에서 6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파이 더하기 9 루트 3. 정답은 3번. 도형 문제에서 항상 구하는 게 뭔지를 보고 가야겠지. 물론 지가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우선은 그을 필요가 없었죠. 자,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문제 보니까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순서상 MN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M과 N에 관련된 식을 보셔야겠다. 근데 보니까 이게 다 주어야. 띡띡띡. 얘는 이거의 근이다. 얘는 이거의 근이다. 얘는 이거의 근이다. 결국 우리가 A의 N 제곱 근 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근을 n번 곱하면 a가 됩니다. 그 근을 x라고 생각해 보면 x를 n번 곱하면 a가 됩니다라는 이 방정식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거의 근이랬으니까 이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지. 그대로 등식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도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보세요. 얘가 근이래. 그러면 걔를 n번 곱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제곱근 a를 n번 곱하니까 뭐가 된다? p가 된다. 이 식을 작성을 했었어야 돼. 그치? 다음 두 번째. 또 이거는 근이래. 그럼 근은 n번 곱하면 c가 된다. 결국 리딩하고 식 세우는 거야. 그러면 루트 b 이것을 n번 곱하면 c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근이래. 그럼 4번 곱하면 a의 12제곱이 된다. 됐네. 그래서 c를 4번 곱하니까 a의 12제곱이 된다야.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게 어차피 계산이니까 구하는 거는 mn 요거의 개수니까 m과 n에 관련된 식을 이끌어야겠다. 그럼 일단 거듭제곱근의 표현은 우리가 유리수짓으로 바꿔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거 맞지? 지수법칙 때문에. 따라서 그냥 바꿉시다. 그럼 a의 3분의 m 제곱이 얼마가 되고 b가 되고, 여기 m에 관련된 식 여기 있는 m. 자, 그 다음에 얘는 b의 2분의 n 제곱이 얼마가 된다? c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자, 여길 보시니까 c의 4제곱하고 a의 12제곱이 같대. 그러면은 난 지금부터 m과 n에 관련된 식을 이끌어내려면은 결국은 여기 m, n, 결국은 이 c의 4제곱과 a의 12제곱을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식에서 또 이제 가는 거지, 생각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a의 12는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양변에 n분의 3을 일단 곱해봐. 그럼 a가 되지. 우리는 무조건 뭐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돼? m과 n에 관련된 식. 그러면 a는 b의 n분의 3제곱이다. 그럼 여기다 양변에 얼마 해주면 될까? 12제곱 해주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선 c 4제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c 4제곱을 해주게 되면 여기다 4제곱이랑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2n이 되는구나. 근데 이것과 이것이 뭐하다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했으니까 m과 n의 관련식 끌어낼 수 있겠다. 왜? 밑이 b로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b의 m분의 36이고 얘는 b의 2n이 되겠구나.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이 지수가 같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m분의 36이 2n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러면 이거 해서 18이네. 그러면 m과 n에 관련된 부정방정식이 등장하겠지.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그거에 대한 관계식이 바로 얼마다? 18이다. 어차피 근데 자연수고 자연수래. 그러면 이것에 뭐로 해석하면 된다? 약수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약수를 어떻게 삼을까, 선생님? 1이 아닌 두 자연수야? 그치, 조심하시고. 그러면 2, 9, 18, 3, 6, 18, 6, 3, 18. 좀 이상해서 발음이 9, 2. 이렇게 있겠죠. 4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4개. 이렇게 해서 정답은 얼마야? 1번. 그치, 딱 봐도 1번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거의 약수는 자연수인데. 그쵸? 정답은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되겠지. 다음 19번 완성형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없죠. 왜? 푸는 풀이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전부 다 제시해 줄 거니까. 자, 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봉사활동 A, B, C를 반드시 하루에 한 종류씩 다음 규칙에 따라 신청하려고 한대요. 하루에 한 종류씩 신청하려고 한대. 자, 봉사활동 A, B, C를 각각 3회, 3회, 6회 총 빈칸이 3, 4, 12, 12개니까 얘를 3번, 3번, 6번 하면 총 여기 A, B, C를 채우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얘기야. A라는 것을 3번 여기다 채울 거고 B라는 것도 3번 채울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것도 이렇게 또 3번을 채운다는 얘기야. 4번, 6번이구나. 그치? 요렇게인데 첫째 주에는 봉사활동 A, B, C를 모두 다 신청한다. 그럼 첫째 주 여기에는 A, B, C가 무조건 다 있어야 돼. 근데 A, B, C일 수도 있고 B, A, C일 수도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다 풀어줄 거니까 분석하지 말자. 자, 근데 같은 요일에는 세로 줄을 봤을 때 두 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해야 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발문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봉사활동 A, B, C를 각각 써야겠다. 월, 화, 수야. 그리고 여기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A는 3번, B도 3번, 그 다음에 C는 6번.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보니까 다음은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그럼 어떻게 구할지 다 아이들 제시해 줄 거야. 규칙에 따라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는 첫째 주에 일단 봉사활동 A, B, C를 모두 신청한 후 첫 번째, 첫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3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다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 조건에 딱 알맞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 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첫째 주에 봉사활동 A, B, C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다. 왜? A, B, C를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3팩토리얼 가짓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상황을 써놓고 그 이후의 상황을 또 펼쳐보면 되겠다. 따라서 A, B, C 그 3팩까지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펼쳤어요. 자,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첫째 주를 제외한 이 3주간 9개의 칸에다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야. 그럼 A, B, C를 하나씩 썼으니까 남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막 배열하세요. 이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수로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아무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결국은 남은 게 몇 개야? 2, 2, 5. 따라서 9 팩토리얼. 그런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은 것들 보시면 결국 9, 8, 7, 6 그리고 여기 4니까 2, 8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그러면 9, 7에 63에다가 2, 6, 12 얘를 곱하시는 거니까 그쵸? 2, 3은 6에 2, 6, 12, 1, 3은 3, 1, 6은 6 해가지고 756까지가 되겠네. 756. 그래서 가는 756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렇게나 이제 막 배열을 한 거야. 근데 무조건 같은 요일에 무조건 뭐라고 했어? 아까 두 종류 이상의 봉사활동 신청해야 되는데 자,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 C를 신청한 요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6개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펼쳤으니까 요 경우 이 라인에 지금 C가 몇 개 남았냐면 5개 남았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 주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 그럼 여기다가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만 빼주면 돼. 이런 얘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왜? A가 2개 남고 B가 2개 남았으니까 이게 3칸이니까 한 라인에 무조건 한 개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만 빼주면 돼. 그래서 6건의 아이디로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CCC 3개 썼으니까 띡띡띡 지워지고 2개, 2개, 2개. 그거를 여기다 배열하는 가짓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6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팩이 120이잖아. 그럼 120 곱하기 6이 될 거고 자, 거기에다가 얘는 얼마야? 4, 2, 2, 2, 2 이렇게 해놨는데 8이지. 그냥 4 곱하기 2라고 쓰자. 그럼 이게 3이 되고 그럼 얼마야? 30이지. 따라서 90까지야.
그래서 아까 했던 거 3팩토리얼 이들을 막 배열하는 거 그거에 대하여 756 빼기 90이다. 요렇게 아이디로 풀었네. 우리 이걸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6, 4, 8 그래서 846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요러고 넘어가면 되겠죠. 괜찮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문제 오니까 함수가 두 개 등장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누군지 봤더니 fx가 지수함수, 얘도 지수함수, 미치 같은 두 개의 지수함수가 등장. 그들의 관계를 리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얘들아 함수가 두 개가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부터 보시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x-2를 대입했으니까 얘네 둘은 x축 방향으로의 자 얘를 읽으면은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그게 바로 누구다?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평행 이동 보조선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수능의 막 첫 시간에도 얘기했어. 최근에서. 그치?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두 양수 A, B가 있는데 양수야. 그때 이것 두 개를 한번 구해보세요. 가족건. 함수 fx랑 gx랑 직선 y equal a, y equal b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고요. 자, 역함수의 함수값 나왔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로그 2의 6이다. 그럼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풀 수 있겠다지. 자, 와볼게. 그러면 자 20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항상 중요한 것은 fx가 2의 x, gx가 2의 x-2야. 자, 항상 우리가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었냐면은 함수가 두 개 이상 등장했어. 근데 얘도 밑이 2인 함수, 밑이 2인 지수 함수야. 그럼 그들의 관계, 결국은 평행이동 아니면 대칭이동 관계일 텐데 얘는 무슨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다. 그럼 평행이동 관계라고 딱 리딩을 했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자 뭐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평행이동 보조선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왜? 출제 의도가 그거니까. 평행이동 보조선. x축으로 평행한 거니까 2보조선이겠지.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y equal 2x 이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 됐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돼서 이 점만 딱 움직여보면 이렇게 이동을 했겠지. 그럼 길이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y equal 2의 x-2다. 자, 이게 뭐야? 평행이동 보조선이지. 그럼 모든 점은 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여기가 딱 1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얘가 f라는 함수였고 이게 g라는 함수였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두 양수 a, b가 있어. 이런 얘기지. 그럼 두 양수 a, b인데 그것에 대해서 y equal a, y equal b라는 직선을 그었대. 그럼 y equal a라는 것과 y equal b라는 직선은 여기 있는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결국은 또 뭘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평행이동 보조선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y equal a를 그었어. 자, 그래놓고 b라는 것은 얘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x, gx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곡선, 직선, 직선, 곡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야 라고 알려준 거야. 당연히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걸 정적분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치 나형에서는. 그럼 또 하나 전혀 구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곡선, 직선으로 둘러싸인 건 부직골밖에 없다 그랬어. 다 직선으로 바꿔야겠지. 자, 그랬을 때는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여기야. 이렇게 평행한 직선 이 길이가 얼마다? 2다. 이게 바로 평행이동 보조선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만큼 길이 얼마? 2. 이만큼 길이도 얼마?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점도 다 이렇게 얼마씩 이동한 거야? 2씩 다 이동한 거야. 그러면 이 곡선이 그대로 이렇게 간 거네. 좀 어려워서 공률이 같은 거지. 그러면 우리 직선들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렇게 갖다 잇고 요 점하고 요 점을 갖다 이으면은 요 넓이나 요 넓이는 어때? 같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넓이를 이쪽으로 갖다 채울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이렇게 돼 있는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이라고 준 것과 똑같아.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요만큼 길이가 얼마로 줬으니까? 2라고 줬으니까 아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3이라고 준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관계식을 찾았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B를 구해서 두 개 더하는 거니까 B-A가 3이래. 그럼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그래서 나 조건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자, G의 inverse B 그다음 마이너스 F의 inverse A 이 값이 얼마다? 로그 2의 6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온 게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 역함수는 로그 함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근데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역함수의 함수값의 차, 그 길이가 로그 2의 6일 때를 찾는 거니까 내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그냥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공부하자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fx야. 그리고 이게 2의 x야. 그리고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이만큼 했죠. 그래서 2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gx야.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자 분명히 방금 y equal a 그 다음에 y equal b 해서 요만큼의 간격이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얼마 된다? 바로 3이어야 한다라는 것과를 알아낸 거야. 근데 이번 조건을 보니까 G의 inverse B야. 그럼 사실 이거 공부해보자고. 자,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G의 inverse B를 한번 여기다 표시해보면은 자, B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가 이게 바로 뭐였어? 이건 F의 inverse B가 되겠지. 이게 아니야. G까지 가야 되니까 G로 하고 가야 되겠지. G로. 쏘리. 자, 요걸 이렇게 가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 그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 inverse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를 갖다 집어넣었어. 그럼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F inverse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F의 inverse A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로그 2의 6이라는 뜻이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이 좌표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값을 이제 표현하면 되겠군요. 그럼 보세요. A니까 이거의 역함수잖아? 그럼 얘의 역함수야. 한번 표시해본 거야. 표시를 해보고 자, 요 점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거의 역함수야. 뭐지? 밑이 같은 로그 함수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A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보세요. 얘는 B를 집어넣은 거고 이거의 역함수야. 일단 평행이동이 됐어. 자, 평행이동 관계에서 선생님이 수능해볼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결국은 역함수는 y equal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 평행이동 자체도 어떻게 된다? y equal x의 대칭돼서 움직인다. 그럼 결국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역함수는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는 뭐가 되냐? 로그 2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b. 그런데 이게 역함수가 아니라고. 얘가 2의 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그의 역함수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다. y축 방향 이만큼, x축 방향 이만큼. 됐지? 그래서 역함수 함수값도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y equal x를 바꿔서 구한다기보다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빼는 거야. 이거 두 배 뺐대. 그랬더니 로그 2의 b 플러스 2에서 자, 로그 2의 a를 딱 뺐더니 결국 이게 얼마다? 로그 2의 6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자, 로그 2의 6 빼기 2가 되겠지. 그게 얼마야? 로그 2의 4야. 그쵸? 그럼 로그 2의 얼마야? 4분의 6. 그럼 얼마? 2분의 3. 따라서 로그 함수는 몇 대 1 함수니까? 1대1 함수니까 로그 값이 같다? 결국 이 진수도 어떻다? 같다. 그러면 3a가 2b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러면 보세요. b 마이너스 a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a 대신에 3분의 2b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3분의 b가 얼마니까? 3이니까
B값은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그럼 B값이 9니까 약분하면은 3이니까 A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두 개를 뭐 했어? 더하랬어요. 답은 얼마야? 15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자, 보세요. 그냥 간단한 계산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은 자, 함수가 두 개가 미치 같은 지수 함수나 로가 등장했어. 그럼 반드시 평행이동을 출제를 하셔. 그럼 평행이동에 대해서 그 보조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일 거야. 그래놓고 이것들에 의해서 관계식이 만들어졌고, 하나를 더 찾자라고 해서 그냥 요건데, 여러분들이 어찌저찌해서 역함수를 구했어도 괜찮아. 시험장이니까. 하지만 공부할 때에는 바로 일단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한 가지 배울 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더 그려가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여기다 표시했지. 그치? 그것도 중요한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y equal fx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곡선 위를 표시할 때 a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얼마다? fa다. 이렇게 표시하잖아. 근데 이 함수가 1대1 함수, 1대1 함수니까 결국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것에 대한 역함수 함수값을 똑같이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응 관계를 보게 되면은 원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하나당 하나씩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역함수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원함수 입장에서 정의역, 원함수 입장에서의 치역.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그 치역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의 정의역. 그럼 여기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아. 여기다 B를 넣었을 때 이게 F의 인버스 B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마치 A를 집어넣으면 FA가 돼요 라고 표시하듯 얘의 정의역은 여기니까 B를 갖다 집어넣으면 됐어?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 F 인버스 B가 돼요까지도 일단 우리가 표시할 수 있으면 가장 이 문제를 잘 공부하는 거 아닌가. 물론 선생님 쉬운 문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린 이 문제를 통해서 수능까지 가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 칠판 정리하고 객관식 마지막 문항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있고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T일 때,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 삼각형 ABP, AB는 딱 정해져 있는 점이야. 저기 찍혀져 있는 점이고, 그래놓고 P라는 점이 뭐냐면은, P라는 점은 뭐라고 돼 있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인 원 위의 점 P. 그러니까 넓이가 자연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봐야 알겠지? 그걸 함수 FT라고 하자. 개수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점 P는 직선 AB에 있지 않다. 당연히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일직선 위에 세점이 만들어지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2분의 1일 때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그다음 니은번은 1의 우극한,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그쵸? 1일 때의 그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그 점 P의 개수랑 그 반지름보다 조금 1보다 커졌을 때 극한이죠. 우극한. 그러니까 그거일 때랑 값이 같냐 다르냐. 그 다음에 D급번은 0과 A가 0과 4 사이는 실수 A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관찰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분명히 기억니은 보니까 힌트를 줄 거고 그거로부터 이제 일반화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기억니은 풀 때 잘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D급번 풀 때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럼 T는 A일 때 불연속점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문제를 딱 읽었어. 그래도 이제 그림을 당연히 그려보겠지.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발문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발문이죠. 자, 보세요. 정확히 다 해석해야 되는 발문이 삼각형, 이걸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삼각형 A, B, P. 그리고 이거의 넓이가 뭐다? 자연수다. 이 발문을 해석하면은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끝나게 되죠. 자, 그때 이 P라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다? 원 위의 점이다. 그리고 AB는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자, 그럼 일단 그림으로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럼 일단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 원점 여기가 5야. 자 그 다음에 A란 점이 루트 2, 0이에요. 그쵸? 자 B라는 점은 이렇게 돼서 루트 2, 0, 루트 2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 AB라는 삼각형이니까 AB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랬으니까 여기서 원이 생기는 거구나. 근데 그것에 반지름의 t라고 준 거는 얘가 변하는 거구나. 그쵸? 그 반지름이 변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이 삼각형에서 점을 준 게 0, 루트 2, 루트 2, 0.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건 모르겠지만 45도 특수각은 당연히 표시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랬을 때 루트 2, 루트니까 1대1 대 루트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억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항상 디귿벌 왜 못 푸냐? 기억, 니은을 그냥 막 풀어서 그래요. 자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나는 일반화할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왜 디귿벌은 항상 그런 구조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는 f의 2분의 1이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일 때에 그때 삼각형의 넓이의 개수가 넓이가 자연수인 점 P의 개수 그게 몇 개냐? 2개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난 이거부터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봤어? 사각형의 넓이가 언제 자연수가 되지? 그러면은 일단 원을 내가 그리지 않았지만은 이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지. 왜? 고정된 직선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2죠. 뭐야? 그러면 이제 높이가 될 텐데 그 높이는 원 위의 점에서 자 보세요. 원 위의 점에서 지금 이 직선 AB한테 수선의 발을 작도한 그 길이가 되겠죠. 수선 그 길이가 될 텐데 결국 넓이를 구해보니까 사라져.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수선의 길이, 수선의 발까지의 그 길이 원위의 점에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그 길이가 뭐가 됩니다. 자연수가 되는 그 원 위의 점 P의 개수를 찾는 걸로 저 발문이 해석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사각형 ABP의 넓이니까 얘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1대1 루트 2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얘 사라져. 결국 이 높이는 뭐냐? 일단 원을 그리지 않았어. 중심이 여기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작도한 그 길이가 뭐가 되어야 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 발문을 일단 해석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f의 2분의 1이 2입니까? 그럼 2분의 1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보세요.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의 숫자는 어떻게 표시하지? 라고 했을 때, 자, 분명히 이 점을 원점이야. 그럼 반지름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루트 2고 루트 2야. 그럼 지가 이동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도 45도가 되지. 그럼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맞지? 그럼 1이니까 얘보다 딱 작구나. 그럼 여기랑 만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2분의 1이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저 보라색 직선과 안 만나니까 이런 원이구나. 그러면 이런 원에서 반지름이 2분의 1짜리인 이 원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 수선의 발을 길이를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게 자연수가 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랑 똑같아. 잘 봐. 지금 원이 이렇게 있지. 그치? 자, 그래 놓고 직선이 지금 만나지 않는 상태야. 그런데 난 지금 뭘 찾는 거냐면 이게 보라색 직선이야. 그래 놓고 여기 원 위의 점이 무수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작도했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찾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원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다 모든 길이를 볼 수 없잖아. 그럼 항상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렸을 때 가장 긴 길이가 얼마고 가장 짧은 길이가 얼마야? 라는 걸 찾아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원의 중심을 경유해서 이렇게 딱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잘 봐. 여기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 놓고 그러니까 중심부터 여기까지 내렸을 때 반지름 더한 이 길이. 그 다음에 중심부터 여기까지 돼서 요만큼 길이를 뺀 거. 그래서 여기 점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요 지점이 바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길이의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심을 경유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하고 딱 어떻게 되지? 딱 반조각 나지, 그치? 그러면 최소라는 이 지점까지의 이 길이가 되는 거는 오직 한 점밖에 없어. 최대가 되는 점은 또 only one이야. 근데 이 최소하고 최대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도 하나 있다면은 이쪽에도 하나 반드시 대칭적으로 살아남게 되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분의 1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원 위의 점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까지 내린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가 2개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원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그은 그 수선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뭘 찾는다? 결국 자연수점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야. 그냥 막 여기서 이렇게 자연수인가? 자연수인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라는 것은 결국 중심을 딱 경계해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1이지. 1에서 결국은 뭘 더하면 2분의 1을 더한 것. 그게 뭐야? 경계가 되는 거지. 그게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 되는 진영이구나. 최소 지점은 2분의 1을 빼면 되니까 요만큼 길이가 되겠지. 따라서 잘 봐. 여기 있는 원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지점은 결국 요 지점이야. 중심을 여기서 반지름 뺀 거. 그러면 이만큼 길이 1이지. 1에서 뭘 뺀다? 2분의 1을 뺀다.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 놓고 최대값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결국 반지름을 더하면 되니까 1에서 2분의 1을 더합니다. 2분의 3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찾는 건 그 수선의 길이가 뭐가 된다? 자연수. 그럼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그런데 잘 봐. 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야. 그런 점은 오직 몇 개밖에 없어? only one이야. 근데 이 최소랑 최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개씩 있어? 2개씩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가령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해석해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3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사이에 분명히 1인 것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자연수 1인 거, 길이가 1인 거. 그럼 그 1인 걸 찾으면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뭐 대략 요 정도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이 길이가 만약에 1인 게 존재해. 그럼 이런 점도 P야. 그치?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돼서 딱 평행선 그으면은 이 점에서도 반드시 1이 되는 건 2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경계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몇 개씩 만들어진다? 2개씩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을 풀면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으면 다음번에 쉬워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니은만 봐보자. 자, 니은만에서 뭘 알려줬냐면 리미트 t라고 했죠. t가 1의 우극한 요 값이 ft야. 자, 그 다음에 f1 이것과 같냐 다르냐 p점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1이라는 함수값을 갖다가 먼저 구해놓고 얘보다 조금 커진 우극한의 개념이니까 극한에 대한 기하적 의미를 떠올리면 될 거야. 아주 가깝게 얘가 될 수는 없는 거지. 반지름이 1이 될 수는 없지만 1보다 조금 큰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을 거고, 자, 그림을 거의 실패했어. 이쪽에다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A, B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를 A, 여기를 B라고 했단 말이야. 이 길이가 2였어. 따라 45도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고,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 딱 얼마야? 1이야. 그럼 1인 상황은 딱 이 직선과 뭐 하는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한번 그려줬더니 여기를 딱 해가지고 1인 거는 결국 이렇게 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아이고 거의 뭐 계란이네요. 잠깐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문제에서 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럼 또 이 원 위의 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삼각형을 얘를 밑변으로 해서 만들 건데 그럼 자연수가 되는다? 그럼 그거잖아. 그럼 얘의 최소값이 뭐야? 수선의 길이 똑같이 가는 거야. 수선의 길의 최소값은 빵이야. 그치? 어차피 빵은 볼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럼 최대값은 중심 경우였을 때 이렇게 된 여기점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지. 여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그치? 야 그러면은 최대가 되는 점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야. 그러니까 이 최대값이 2야. 이런 점은 몇 개씩 있다고? only 1이야. 그럼 나머지 이런 놈들이 딱 반띵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결국 뭐 있어? 1밖에 없지. 그리고 2까지도 세야 돼. 그럼 1인 거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왜? 이 경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2니까 1인 거는 딱 요 라인. 해서 요 점에서 이렇게 그은 거 자연수 길이 1. 이렇게 그은 거 자연수 길이 1. 그래서 1인 건 몇 개 있다? 2개. 이런 점 P 2개. 그 다음에 2인 것도 자연수잖아. 그래서 얘가 딱 2가 되는 그 자연수 P.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도 저거는 넓이가 자연수. 이렇게 만들어도 자연수. 이렇게 만들어도 자연수. 이거 잘못 넣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상황은 이해했어요. 그럼 몇 개 있어요? 뭐야? 1이야.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래서 얘는 몇 개야? 3개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의 우극한이야. 그럼 1의 우극한은 얘보다 조금 더 커진 거잖아. 그치? 그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한 것은 이거의 경계를 잡자 이거야. 그러면 조금 더 커졌으면은 어차피 최소값은 변하지 않아. 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원이니까. 어차피 최소값은 얼마일 거야? 0일 거야. 그치? 표현할 수가 없어. 거의 근사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는 2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잘 봐. 1의 우극한 조금 더 클 때 그 수선의 길이의 경계 최소되는 지점은 변함이 없어. 0이야. 만나니까. 그치?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런데 최대는 2가 아니란 얘기야. 이보다 조금 더 커지니까 이보다 좀 벗어나지. 그래서 2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1하고 2인데 그게 경계가 아니야. 미니멈과 최대가 되는 숫자가 아니야. 그럼 반드시 몇 개씩 있어? 2개씩. 양쪽에 2개씩 있는 거야. 따라서 얘 2개. 그럼 P들이 총 몇 개 있다? 4개야. 따라서 4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다르네. 그래서 니은번 참이야. 그러면 기억 니은번까지는 해결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수선의 길이가 될 수 있는 뭘 찾자? 미니멈과 그쵸? 여기다 미니멈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찾자? 맥스. 그쵸? 그럼 이걸 딱 찾아내면은 결국 이런 P들은 몇 개 있고? 1개. 이런 P들 몇 개 있고? 1개. 그 사이에 자연수인 건 몇 개 있고? 무조건 2개 있다. 이런 사고를 얻어낸 거야. 그리고 지금 니은번을 풀어보니까 얘는 딱 자연수거든.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자연수가 아닌 거지. 그럴 때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겠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단 다른 거니까. 근데 디귿번 보니까 0과 A4 이러한 실수 A야. 실수 A를 모두 다 관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뭘 잡아야 돼? 일단은 경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기억 니은번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결국 자연수일 때를 포인트 딱 잡아주면 되겠지.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딱 그 경계를 잡아놓고 이제 관찰을 하면 되는데 여기 딱 왔으면은 자연수일 때 그렇지. 자연수일 때는 무조건 일단은 되니까 자연수인 점 이 사이에서 1, 2, 3 3개 했네? 그때마다 불연속 아닌가? 그래서 3개. 디귿번 참. 이러고 넘어가도 괜찮다 이거야. 시험장에서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파악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자, 뭐 해야 돼? 공부할 때는 당연히 다 세봐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A의 변화에 따라서 뭘 본다? FT를 본다. FT라는 함수를 보자. 그럼 FT라는 함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T가 자연수일 때를 보자. 그래서 T가 A일 때인데 결국 내가 T가 1을 경계로 자연수일 때 2를 경계로 T가 3일 때를 경계로 해서 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반지름이니까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T가 1과 2 사이일 때 딱 2일 때니까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일 때 그 다음에 3과 마지막 4 사이일 때 그럼 다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잡는 게 일단은 문제를 기억님 풀면서 잘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어차피 이렇게 됐을 때 FT를 구하랬으니까 이미 요거는 구해놨잖아? 아까 2분의 1인 상황. 그쵸? 그 0과 1 사이인 접하기 전까지의 얘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는 몇 개라 그랬어? 2개다라고 했었죠.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2개야. 이때는 2개야. 경계가 뭐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경계가 자연수가 아니었고 자연수가 아니었으니까 무조건 그 사이에는 1밖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t가 1일 때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구해놨죠? 3개예요. 이때는 3개야.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일 때요. 조금 더 커졌을 때요. 4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걸 구해보자고. 그 다음 거는 t가 2일 때야. 그 2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게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는 또 반성해야 돼. 아까도 잘못 그려놓고. t가 2인 상황이야. 그러면 AB라는 직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있었어. 자, AB라는 직선이 길이 -1인 직선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수렴할 내린 이 길이가 얼마였어? 1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였어. 루트 2였어.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2일 때를 볼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2라는 것은 얘를 한 칸 더 가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루트 2 루트 2. 그럼 이만큼이 2니까 자, 그림을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요 점에서 이 점이 원위의 점인 거지. 2니까. 그래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리면 돼. 원을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원을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최대랑 뭘 찾자? 최소자를 했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자, 그럼 봐봐. 결국은 이제 원이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여기서 수렴할 내린 최대랑 여기에서 여기다 내린 수렴할의 최대는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자,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수렴을 내릴 수도 있고 이쪽에서 수렴을 내릴 수도 있겠지. 그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딱 2일 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의 길이에 그 길이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만나니까 0이죠. 만나니까 0이야. 그러면 최대가 보는 게 중요하겠다. 자, 최대인 지점은 여기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2야.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참 중심 경유 여기에서 이거 뺀 요만큼 여기서 수선에 내린 이 길이가 가장 긴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는데 그게 경계에 있는 점이야. 딱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1개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 봅시다. 이쪽 라인에서는 그 수선의 발의 길이가 최소는 역시 0이야. 만나니까. 그 최대가 되는 지점은 중심 경유에서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최대가 되는 지점은 1 더하기 2지. 그래서 3이야. 그래서 여기는 3이야. 그러면 이 사이의 자연수 1하고 2 있지. 그리고 얘는 3이니까 딱 경계에 있는 거고 얘가 맥스니까 이런 점은 딱 1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1개랑 여긴 몇 개야? 2개가 될 거고 여기도 2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보니까 2, 2, 1이야. 그러니까 몇 개야? 4개, 5개, 6개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때는 얼마다? 6이다. 그러면 얘보다 살짝 커져. 얘보다 살짝 커져. 그쵸? 자,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 0은 바뀌지 않고 이미 니은번에 사고했던 거야. 니은번. 바이 니은번에 의해서. 이미 사고했으니까 그게 2하고 3 사이는 3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얘가 변하는 거지. 1점 얼마 얼마로. 즉 이거의 최대값이 원래 1이었는데 얘보다 살짝 이렇게 커지니까 1점 얼마 얼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야, 그러면은 아까 1일 딱 그 반지름이 2일 때에 이게 딱 경계였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그럼 몇 개 되는 거야? 2개. 그래서 1일 때는 2개 되는 거야. 왜? 이게 1점 얼마 얼마로 바뀌니까.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3점 얼마 얼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역시 2개, 얘도 몇 개로 될까?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증가했지.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씩 증가하니까 얘가 얼마 되는 거야? 8 되는 거야. 그러면 3인 상황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어. 그럼 3일 때는 그냥 약식으로 그려보자. 그러면 3인 상황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딱 일단 A, B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자, 요것을 일단은 밑변으로 하고 수선의 발 길이가 역시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딱 3이야. 그럼 이렇게 돼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어차피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거야. 그럼 역시 똑같아. 이쪽을 보자 이거야. 이쪽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수선의 길이가 자, 바로 가자. 수선의 길이가 최소값은 만나니까 0이고 이때 그리고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차피 여기 이쪽 라인만 봤을 때는 요 길이지. 중심 경유했을 때 2선. 그러니까 이게 1, 1, 1이니까 2일 때야. 아, 그냥 2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쪽도 봅시다. 자, 이쪽에서는 결국 중심을 경유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죠. 그러면은 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3이니까 3 더하기 1 해서 4가 되겠지. 아, 이때는 수선의 길이가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4야. 그러면 딱 반지름이 3인 그 순간 이때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1 있어. 그리고 경계에 2가 있지. 이런 건 몇 개 있다고? 무조건 1개 있어. 이때 무조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일단 3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자연수는 1, 2, 3 있어. 그럼 이때는 2개, 2개, 2개씩 있어. 2개, 2개, 2개. 이때 딱 자연수인데 얘는 경계에 있어. 한 점밖에 없어. 1개. 따라서 6개, 7개, 8개, 10개 이렇게 있겠다. 조금 더 커졌어. 2개 늘어날 거야. 12개. 잡아봐. 얘보다 조금 더 커졌어. 그러면 여기에 최대값은 2보다 조금 더 커져. 그럼 이제 2가 경계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몇 개가 된다? 2개. 1개 늘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4점 얼마가 되겠지, 이쪽도. 그치?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경계가 아니라 딱 안으로 들어오니까 2개 돼버리는 거야. 2개 더 증가한다. 따라서 1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사이에서 연속 4라는 함수니까 여기 사이에서 연속 8이니까 여기서 10이야. 근데 딱 경계되는 자연수인 지점들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 이 순간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 다시 말하면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그쵸? 그 정답은 얼마다? D극까지도 맞으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아이디어는 이게 끝이야. 내가 이 발문에 대해서 삼각형 ABP 원 위의 점인데 여기서 여기다 뭘 작도하는 거야? 수선의 발을 작도하는 거야. 계산해봤더니 여기서 이게 없어지고 높이 그 수선의 발 길이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발문에서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럼 원위의 점에서 근 수선의 발 근 가장 미니멈과 맥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경계가 되는 거니까. 그때 미니멈과 맥스가 되는 그 지점은 only one.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무조건 이걸 대칭으로 쪼개지니까 무조건 몇 개씩 존재한다? 2개씩 존재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나영 21번까지 객관식 모두 다 마무리 지었고 선생님은 쉬었다가 주관식 주요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